10월 30일 날 그 일제강점기 손해배상 사건 최종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. 네, 예. 그리고 31일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그 관계부처 연합으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. 뭐냐면 그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. 그런 식의 설명회를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하는데요. 어떤 식이냐면 거기에는 뭐 관방성, 외무성, 경제산업성, 국토교통성, 법무성 이 관련 부처가 전부 다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그 승소와 관련해서 어떤 지금 그 노력이나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?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관련 부처를 아마 전부 다 부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경주에 있어서 총리 주재 회의에 제가 참석을 직접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정부의 대응 앞으로 방침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본 정부의 이번 그 대응을 보면 이건 뭐 도덕적으로 비난 정도가 아니고 악의적이다. 그래서 과연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방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. 그리고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용합니다. 과거에 저 이번에 생각이 난 것이 과거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되겠다.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런 정도로 뻔뻔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. 이 사람들, 이 나라가 하는 짓은 이번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뿐만이 아닙니다.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강제 동원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배상해라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면 합의에 소녀상을 이전하는 데 협조하라. 뭐 이런 식의 이면 합의를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.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, 특히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도 요구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그 표현을 요청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하는데 우리 정부는 조용합니다. 그게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? 가만히 있는 것이. 뭐 의원님 워낙 또 국제관계라는 게 어느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정부가 그동안 좀 이렇게 낮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대로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 자체가 갖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하니까요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 주재로 각 부처를 소집을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 정부의 이런 소극적 대응이 모처럼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 자체의 역사성을 혹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하겠습니다. 이번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네 분의 할아버지 중에서 지금 여운택 할아버지, 신천수 할아버지, 김규수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. 네. 한 분 남아 계신데요. 그 일본의 뒤에는 우리나라 법무법인 김앤장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이면서 저는 그 법무법인이 정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법무법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아주 이번에 이제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소규모의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번 그 이어지는 소송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자료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자료도 모아서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요즘 12월 30일 이후에 어떤 짓들을 하느냐면요.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가지고 지금 여론을 슬슬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멸시효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 저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이 더 우리 정부를, 우리 나라를 더 우습게 보고 더 날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좀 더 단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? 예. 뭐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
그런 적어도 이렇게 어렵게 내린 역사적 결정 자체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그 피해자들 중에서 이번에 소송 당사자 중에서 이제 한 분만 살아 계실 정도로 이 문제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양승태 대법원의 그 거래 내용을 보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. 저는 이런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를 걱정해야 될 건 일본이다.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다. 왜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느냐. 일본하고 과연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계 그것도 또 이웃한 나라들끼리의 관계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. 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나라의 자신의 존재 이유에 관한 이런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정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만 또 한일 관계가 그렇다고 어느 날 뭐 이렇게 뭐를 칼로 베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하되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을 때 저희들은 단호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. 네,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는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